이순철 위원을 제가 모시겠다 했더니만 또 순철이냐? 하도 바쁘시니까 바쁘진 않은데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야구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작년에 46번 매진. 근데 올해 지금 5월 끝나지도 않은데 자 69번 매진. 네. 왜 이렇게 야구 관중이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제일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변수가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변수가 삼성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SS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5강 후보에 없던 팀들이 지금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놀랄만한 게 신인들이 엄청 많이 젊은 선수들이 엄청 많이 지금 주전으로 뛰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딱 봤을 때 올 시즌 이게 가장 놀랍다 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인 선수들이. 신인 선수들. 뭐 어제 한 예로만 들면 두산의 김태균 선수는 고졸 1년 차잖아요. 네. 그런데 아웃 카운트 2개를 놓고 볼 10개도 안 던지고 불펜에서 볼 10개도 안 던지고 올라와서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서 경기를 끝낸다. 네네. 이건 정말 놀랄 만한 일인 거죠. 그것도 전미를 근데 그 선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 전미를 팀에. 선수도 어제 세이브했어요. 전민우 선수도 그 둘이 같이 마찬가지고. 첫 세이브를 삼성의 했는데. 이재현, 김영우 네네네. 뭐 이런 선수들이 물론 선수들. 이재현 선수는 작년에도 네네. 이름이 있었지만 네. 김영우 선수는 전혀 없는 선수인데 지금 4번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지금 키움의 고영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하나의 지금은 조금 이제 선발을 하면서 힘이 좀 붙이기는 합니다만 황준서 선수도 네네네. 마찬가지고 조동수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그런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리그에 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볼거리가 많아졌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야구장에 젊은 여성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 중계방송 가면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젊은 여성분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야구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 또 젊은 신인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성적까지 좋고 또 인물까지 받쳐주니까 그런 것 아닌가. 네. 가장 큰 변수는 저는 그러고 봅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다 이야기도 네네. 있고 또 제가 너무 띄웠나요? 인기 팀들이 바람몰이를 또 해서 그렇다는 부분도 있고 네. 야구장 거기다가 지금 유현진 네. 선수까지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구장만큼 볼거리가 많은 곳이 없더라 이런 네. 이야기도 그 영화는 2시간 안에 끝나지만 야구는 3시간 정도 좀 넘게 하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박진감 넘치게 하잖아요. 예, 프로야구가 참 뜨겁습니다. 뜨겁고 이 외국인이 확진되기 전에 네. 캠프 출발하기 직전에 오셨잖아요. 그때 한 네. 2월 7일인가 2월 초순이었어요. 2월 초순인데 그때에 이제 기아, KT, 두산, LG를 상당히 5강 유력하다. 물론 이제 외국인도 와봐야 되고 조금 변수가 있지만 그리고 롯데, 삼성, SSG 하다가 SSG는 서준용 선수가 조금 다쳤으니 그때 이제 네. 예, 팔꿈치고 이슈가 있으니까 롯데, 삼성, NC가 약간 좀 5강을 이게 좀 싸움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네, 하셨어요. 그죠? 그랬었죠. 네. 그러면서 한 팀 정도 틀리더라. 내가 많이 네. 안 틀린다. 실제도 그러셨고 그때는 유현진 선수가 복귀하기 이전 그렇죠. 버전입니다. 네. 예, 확정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틀렸죠. 왜 이렇게 뭐 어떤 부분이 지금 제일 많이 좀 KT? KT죠. KT 하나죠. 그러니까 4개 팀만 하고 나머지 한 팀 정도는 좀 헷갈린다고 했는데 유현진 선수가 복귀하고 난 이후부터는 5강 후보에 무조건 하나를 집어넣었었죠. 다들 많은 예, 그랬었죠. 전문가들도 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유현진 선수가 복귀하기 전에 하나가 이러이러한 점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유현진 선수 복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상쇄할 것이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했었는데 여전히 그 염려했던 부분들이 그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뭐 차차 하나 이것에 말씀드리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선발에서 코베스 선수 한 선수 낳고 다 지금 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아무리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해도 그건 뭐 알아차릴 수 부상은 없거든요. 예측이 안 뭐, 되는 거니까. 그 정도. 네. 근데 이제 의외로 이제 그 우리가 5강 후보에서 밀려나 있던 팀들 중에 올라가 있는 팀이 삼성하고 NC인데 NC. 삼성은 시즌 출발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8연패, 그런데 투수력, 공격력 모든 거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거참 선수들을 조금 약간 이선에 놔두고 젊은 선수들을 좀 등용을 하겠다고 8연패 당하고 난 이후에 네네네. 등용을 하겠다고 한 이후부터 그것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아에 2연승을 하고 난 이후에 팍 차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타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생각. 거기에 이제 김지상 선수나 김영웅 선수, 이재현 선수들이 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결국은 그 맥키너 선수의 중심에 네네. 구자욱 선수 활약, 네네. 그 타격이 삼성을 지금 공동 2위 뭐 2위 뭐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주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요. NC는 정말 의외인 게 3, 4, 5 선발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5강 밑으로 네네. 보고 있는데 지금 3, 4, 5 선발에 김시훈, 이재학, 신민혁 선수인데 특히 신민혁 선수 좋았죠. 그런데 이 하트 선수와 카스타로 부상에 네네. 지금은 나가 있습니다만 이 두 선수가 시즌 초반을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또 투구폼이 되게 까다로워서 네네. 타자들이 타격 맞추기 그 두 선수가 패디 선수의 빠진 부분을 잘 메워주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NC가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뒤엎고 지금 5강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거기에 교타자들이 1, 2, 3 박민우, 박건우, 손아서 거기에 이제 데이비슨 선수까지 홈런을 쳐대면서 결국은 그 교타자들과 홈런을 때리는 그것이 잘 어우러져서 네. 결국은 NC가 저렇게 상위권에 있는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신가요? 설마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손해보고 계셨던 겁니다.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인터넷 비교원은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결합까지 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유심도 변경하면 혜택이 더.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가 있다니. 인터넷 가입원 할 때 비교원 지금까지 940억 이상 사은품 지급한 57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원.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3년마다 놓치면 후회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비교원 조금 변화가 좀 있을까요? 뭐 지금 새롭게 뭐 5강을 이렇게 저 변수는 항상 부상이잖아요. 부상이죠. 예. 그 지금 삼성도 코너 선수하고 지금 네이스 선수잖아요. 네이스 선수. 네이스 선수는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하는데 코너 선수는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잘 잡혀지냐에 따라서 삼성은 상위권을 유지를 하느냐 좀 떨어지느냐인데 그래도 다른 팀 그 선발진들이 조금 부상으로 나가 있고 좀 바꿔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공격력이 그대로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NC는 좀 문제죠. 카스타란 선수가 과연 팔꿈치 부상에서 빨리 돌아올 것이냐, 늦게 돌아올까에 따라서 선발진이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NC는 공격력은 그대로 살아 있지만 그래서 그 만약에 카스타란 선수가 못 떠나온다면 이제 불펜에 그 가버가 더 걸릴 것이고 불펜의 힘을 더 빌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불펜이 괜찮거든요. NC가 네네. 김명기 선수도 그렇고 유진혁 선수도 그렇고 요즘은 또 한재승 선수까지 네네.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영찬 선수가 마무리에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공격력을 가지고 충분히 메워가면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변수는 남아 있죠, 그죠? 이제 승부처도 오지도 않았고 아주 시간에 않았죠. 네, 6월, 네, 7월, 네, 8월 네. 되면 또 네. 이렇게 무빙 시즌이 또 옵니다. 네, 네, 네.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하나 얘기를 조금 해보면 초반 늦시 급전 직하. 근데 최근에 이제 어제 경기까지 오늘 저희가 지금 5월 20일 수요일 오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뭐 어제 이겼습니다. 문도주 선수 와서 또 유인재 선수도 다시 연패 끊었고 문도주 선수가 와서 또 좋은 활약도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튼 초반에 워낙 갑자기 좀 하나의 이 문제가 뭔가. 하나 그 캠프 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경기하는 것도 모습도 작년 후반기 시작을 할 때 이런 추세면 5강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혼자서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너무 경기 흐름을 잘 못 읽는다. 스스로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들이 부족하다. 네네. 이것이 이제 또 수비가 약하다. 뭐 이거였는데 뭐 그 안치홍 선수나 최은선 선수가 이미 있었고 또 김강민 선수, 이재훈 선수의 노하우가 조금은 후배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것이 네. 조금 해소가 될 것이다 네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유현진 선수가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여전히 장타력과 수비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수비 있다. 문제점. 거기에다가 많이 보여. 방금 말씀드렸던 경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잘 읽지 못한다. 거기에서 오는 조그마한 미스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하나가 초반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점점 경기를 하면서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보면서 제가 야구에서 하나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는 이 단어를 꼭 생각을 하면서 팀을 더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야구에서요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을 잘 배우고 그러니까 숙달시켜서 네. 경기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잘 읽어야 된다. 그래야 팀이 탄탄해지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문구 안에 하나이글스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잘 읽어야 된다. 그 이후에 기본기를 잘 배우고 숙달시켜야 된다. 그래야 그 맨 밑에는 그래야 팀이 탄탄해지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가 지금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시간이 들어요. 좀 더 걸린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올해는 리빌딩 이즈 오버. 그러니까 리빌딩은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 달리는 시즌이야 했는데 갑자기 이게 급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리빌딩은 4, 5년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빌딩은 1년 아니면 2년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좋은 성적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좋은 팀들은 성적도 내면서 리빌딩도 같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게 병행해서 리빌딩 걸 한꺼번에 고참들 싹 내보내 버리니까 위에가 없어가지고 젊은 선수들만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흐름을 파악하고 읽을 수 있는 것은 코치한테도 배우고 감독한테도 배우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플레이를 하는 선배들한테 배우고 또 타팀 선수들이 하는 거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먼저 스스로 확실히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팀에 고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없어지는 바람에 최근에 좀 수혈을 했지만 젊은 그 공백은 선수들이 있었단 말이죠. 젊은 선수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 저 선수는 여기서 이렇게 경기를 풀어가는구나 이렇게 읽는구나 그게 이제 타석에 들어가서도 12개의 볼 카운트를 가지고 유불리에 따라서 타자와 투수가 싸움을 하는데 내가 불리할 때는 어떻게 하고 유리할 때는 어떻게 하고 투수도 유리할 때는 어떻게 하고 나쁠 때는 불리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나와 있고 그것을 이제 보고 배우는 건데 그게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수비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가 지금 계속해서 순위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롯데나 이렇게 경기를 보면 하나 롯데 팬들이 뭐 수긍을 하고 제 말을 뭐 동의를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롯데는 수비가 구멍이 너무 숭숭 많아요. 근데 그게 못지않게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가장 지금 주된 원인인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선발진을 가지고도 이제 뭐 선발진 외국인 투수 2명이 다 나가 있기도 합니다만 네네. 그건 이 부상 최근 때문이니까. 일이고 네네. 그 전에는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만약에 수비가 조금 부족하고 경기 흐름이 능력이 좀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 경기 흐름 파악이 떨어진다. 이러면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강력한 공격력이에요. 강력한 공격력이 뒷받침이 되고 장타력이 있어야 경기를 한 번에 뒤집으면서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계속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해요. 급하게 이제 베테랑들을 또 재현성, 안치홍, 또 유현진 선수 왔지만은 그 선수들이 뭔가 좀 이렇게 좀 보여주고 팀을 만들어 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와서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이팀에 있는 팀들이 OPS가 떨어지는 OPS는 뭐예요? 출루가 장타율이잖아요. 네네. 그래 출루가 장타율은 많이 내보내서 많이 들여 보낸다라는 게 OPS인데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네네. 그런데 OPS 팀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롯데나 하나나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구는 나가서 많이 들어와야 이기는 경기인데 못 나가고 못 들여보니까 못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 분위기도 못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연패에 빠졌을 때 연패를 끊는 방법은 투수가 1선발에 나가서 끊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은 연승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선수가 지나고 나면 4선발에 나올지 5선발에 나올지 그걸 공격력이 살아 있으면 5선발에 나오든 4선발에 나오든 3선발에 나오든 그 공격력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공격력이. 그래서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을 빨리 그것을 그러면 극복할 길은 뭐냐? 그럼 그렇게만 문제점만 제시하고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말 것이냐? 문제점은 이제 시즌 때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체력을 아끼면서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기본을 배운다.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경기 흐름을 자꾸 코치들이 이야기를 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우고 해서 본인 스스로들이 체력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자꾸 수비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훈련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즌이 끝나면 다시 훈련 경기 이걸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은호 감독의 이 뭐 좀 스타일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은호 감독도 그러니까 감독이 필요 없을 때는 선수 아까 말씀드린 타격이 잘 되고 누가 나가
잘 던지고 하면 감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프로야구에 뭐 개입할 수 있는 감독이 개입 아마추어 야구 아니니까 한 7, 8, 9 정도 네네. 이 정도의 선수가 잘하면 그 정도에 개입하거든요. 어쩌다 한번 투수 언제 바꿀 것인가 이거 네. 데이터 언제 한번 쓸 네네. 것인가 대주자 언제 한번 쓸 것인가 초반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감독의 역할이 필요 없는 그런 팀이었어요. 네네. 8연승하고 뭐 이럴 때는. 그런데 이제는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고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뭐 FA 선수도 최은성 선수도 부진하고 막 이러니까 오로지 페라리 선수 한 선수가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진짜 감독의 어떤 능력이 선수를 보는 어떤 그 노하우 관점 이게 좀 필요한 것이죠. 네네. 근데 최원호 감독이 지금 전체 선수들을 야수들을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지션도 그렇고 다순도 그렇고 왔다 갔다. 그런 부분에서 빨리 최원호 감독이 팀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거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나가서 요행으로 안타를 하나 쳤던지 어떤 안타를 쳤는데 그 과연 그 선수를 장기적으로 이 선수를 주전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감독의 몫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선수가 안타를 쳤어도 이 선수가 A라는 선수는 안타를 쳤고 B라는 선수는 안타를 못 쳤는데 B라는 선수를 과연 그러면 안타가 너무 못 쳐서 경기 나가지 마 이렇게 볼 것인지 안타는 치지 못했어도 이 선수를 꾸준히 내보내면 뭔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최원호 감독이 해야 될 일인 거죠. 부족하다기보다는 아직까지가 선수들 그러니까 경기 승패에 따라서 본인이 너무 그 승을 하려고 하다 마음 먹다 보니까 막 우왕좌왕 돼 버리는 거죠. 길게 못 가고 왜 팬들은 유현진 선수까지 왔고 모든 것을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성적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급해져 버리고 기대치가 조금 굉장히 더 차분하게 안 될수록 되돌아가라 뭐 이야기도 듣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급하다는 거지. 팬들의 어떤 압력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승원해야 되고 경기는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선수 넣으면 돼볼까 저 선수 내보면 돼볼까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런 점들을 빨리 최원호 감독이 차분하게 좀 바꿀 필요가 있죠. 유현진, 문동주 선수를 축으로 외국인 지금 뭐 굉장히 하나도 외국인 교체에 대해서 많이 좀 움직이고는 있으니까 네, 또 네. 그것도 조금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제가 한 그 뭐 유현진 선수 이제 그 후반의 날도 부산에서 이제 하고 그 다음 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유현진 선수가 KBO 리그를 한 12년 동안 뭐 떠나 있어서 10년을 넘게 떠나 있어서 그런지 와서 우리나라 그 KBO 리그의 타자들의 특성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네. 볼은 괜찮은데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본인은 생각은 어떠냐고 그러니까 아니 이상하게 투나싱 이후에 되면 가운데로 몰린다. 그래 그게 문제다. 우리나라 타자들은 카운트가 불리해지면 유인구를 던져야 자세가 무너지면서 갖다 대는 타자들이 많은데 너는 지금 네 볼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막 들어가 버리니까 그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갖다 툭 갖다 맞췄는데 하나가 또 수비가 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잡을 수 있는 타고 빠져나가고 거기서 그냥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본인도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걸 바꿔보겠습니다라고 한 게 지금 두 경기를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 부산 이후로 KBO 리그 타자들은 카운트가 니한테 유리하면 반드시 유인구를 사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허를 찌르고 해야 된다. 그게 미국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 우리는 미국 애들은 자세를 가지고 스윙을 해버리고 말지만 우리 애들은 자세가 무릎을 툭 건드려 버리니까 투구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5회전 가면은 투수가 많아지면서 맞는 경우 많이 생기니까 그걸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현진 선수가 좀 뭐 나아지는데 제가 볼 때는 유현진 선수가 그렇게 좋은 투구를 해도 수비가 뒷받침이 돼주지 않으면 유현진 선수가 그동안에 시즌 막 출발해서 승 못 올렸잖아요. 그게 다 수비에서 무너져서 그런 거거든요. 수비에서 무너지면서 유현진 선수가 좋은 결과를 못 냈기 때문에 우선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수비가 탄탄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말씀 들으면서 제가 조금 속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설위원께서는 이순철 뭐 인사이트도 있으시고 네. 또 깊이 있게 이렇게 보시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조언들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아무리 이제 베테랑 선수가 왔고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빅스타가 왔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팀에서 준비를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미리 좀 안타깝네요. 좀 그게 너무 좀 그 미리 했었어야지 그걸 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프리야구 43년 동안 성적이 나쁘면 오롯이 다 감독이 앉는 거고 전부는 아니겠죠. 그거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 김웅영 네. 감독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최원호 감독이 지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탄탄한 수비를 만들어서 경기를 좀 길게 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막 온갖 압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 엄청 급하고 불안할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운명이잖아요. 자기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본인 스스로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누가 뭐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해설도 하고 최원호 감독 해설도 하고 뭐 코치도 해보고 했으니까 충분히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뭐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네, 자 꼴찌 롯데 얘기를 조금 해보면 김태형 감독 오시고 막 기대도 크고 근데 한동희 선수 갑자기 또 상무 또 가게 되고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내야 하다가 외야로 갔던 선수들을 다시 또 이제 외야가 없으니까 또 데려오기도 했고 좋은 유망주가 많다고도 했는데 툭 튀어나온 선수도 좀 없고 네. 사선발인 나균환 선수는 뭐 또 가정사 때문에도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아 롯데는 뭐 어떤 돌파구로 좀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롯데는 항상 제가 뭐 하나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롯데는 그 전부터 하나 이야기하기 전부터 뭔가 그 내야수가 정립이 되지 않아서 내야수가 정립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전을 한다. 그래서 제가 캠프 갔다 와서도 시즌 때도 김태형 감독을 만나면 한 가지만 물어보죠. 전체 내야수 중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유격수이기 때문에 핵심이죠. 유격수에서 누가 수비를 가장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고 그냥 안정된 선수를 주전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 안정된 선수가 누군데 그게 노진혁이었어요. 처음에 네, 노진혁 선수. 그런데 노진혁 선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유격수 보기에는 수비폭이 너무 좁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가장 안정된 수비를 가지고 있는 선수로 노진혁 선수를 생각을 하고 노진혁 선수 그 주전을 쓰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안한데 경기를 하다 보면 좌우르게 넓게 빠져나가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잡지 못하면 그것이 곧 이기로 닥쳐서 그 경기 흐름이 바뀌고 경기를 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텐데 혼자 제가 거기서 안돼 걔 그게 말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해설자는 그냥 물어보기만 하지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거기에 대한 것을 방송에서 뭐 이런 점이 있다 이런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기만 하는 건데 그런 점들이 좀 혼자서 상당히 고민을 할 텐데 김태형 감독이 두산 시절하고는 전혀 다른 팀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아마 김태형 감독이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두산 뭐 좀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김태형 감독이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깨달아서 팀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서는 이학주 선수를 계속 유격수로 쓰던데 이제 이학주 선수가 가장 지금 수비 범위도 그렇고 그 내에 있는 팀 내에 있는 선수에는 가장 안정돼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부터 저한테도 그랬어요. 이학주를 유격수를 좀 쓰면서 하는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할 거다. 그때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하셨어. 개인적인 이야기 의견으로는 네. 그냥 이학주 선수가 그 지금 김태형 감독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다른 해설자들 감독들에게 이학주 선수가 가장 수비 범위도 높고 가장 잘한다고 이제 그렇게 평을 했다고 한다면 이학주 선수가 푼을 치든지 일화를 치든지 뭐 이할 때 소환을 치든지 그냥 내 보내는 겁니다. 그냥 9번에 딱 박아놓고 그러다 거기서 좀 이제 뭐 찬스 생기면 대타 쓰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팀을 조금씩 이게 피라미드를 만들어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팀 내에서만 따진다고 한다면 물론 개인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학수 선수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죠.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겉에서만 보는 맞습니다. 것이니까. 우리 평가하는 사람이고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그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는 좀 시선이 다를 그래서 수밖에 없죠. 지금 노진혁 선수가 이제 3루도 보고 1루도 보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학수 선수를 정점에 두고 노진혁 선수는 3루에 가서는 수비 범위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좋은 핸들링 네. 빠른 어떤 순발력만 있으면 충분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FA 선수를 경기를 안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3루에 뭐 노진혁 선수가 가인다고 한동희 선수 군대 가니까요. 네. 간다고 한다면 이제 2루는 요새 고승민 선수가 뭐 2루도 하고 외야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수가 그 풀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우선은 김태형 감독이 그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야수로 계속 고승민 선수를 가져갈 것인지. 그러니까 일단 가고 전준 선수 이제 부상인데 돌아오면 또 네. 좌익수를 또 볼 거니까 그전에 한 번씩 한데 일단 이루 수비에 대해서는 그냥 만족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격력이 네. 있으니까 네, 딱 네. 그 세 선수를 만든다고 한다면 김태형 감독이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 안 해도 그렇게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지 네, 않겠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롯데도 역시 지금 이 장타력이 똑같이 하나하고 똑같이 장타력이 떨어지거든요. 롯데도 그 네이스 선수인가요? 네. 그 선수가 학원 중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홈런 장타력을 가진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동희 선수 전준우 선수 부상으로 나갔죠. 이 단타를 치는 선수들과 관계를 하려고 하려면 우선은 탄탄한 수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은 빨리 확실하게 좀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후반 이닝에 뭐 김민성 선수라든지 뭐 박승욱 선수라든지 최양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좀 활용하는 그렇게 가다 보면 조금 더 탄탄한 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고전하기는 네. 고전에서 벗어나기는 지금 쉽지 않은 롯데 현 팀 사정이죠. 그러니까 손호영 선수도 지금 이제 부상이죠. 좀 더 돌아올 거고 네. 전주현 선수 부상이니까 진짜 멀리 칠 수 있는 네, 길게 없어요. 칠 수 있는 선수가 네, 없는데 없어요. 자 거포 트레이드를 좀 하려고 많이 좀 알아봤더라고요. 네, 네, 많이 네. 알아보는데 뭐 있나요? 또 거포를 데려오려면 뭐를 줘야 되겠습니까? 쉽지가 그러니까 않죠. 뭐 하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노시안 선수도 있고 네. 때리는 선수가 또 있단 최은성 말이에요. 선수도 있죠. 네. 네. 최은성 선수도 있고 안치홍 선수도 네, 있고 네,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롯데는 가만히 보면 그보다 더 못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수비가 하나와 롯데 수비를 비교하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가 더 못하고 있거든요. 수비. 더 못한다.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령 이런 거죠. 타구가 이렇게 가요. 네. 같은 속도, 같은 코스로 가는데 어떤 선수는 가서 여유 있게 잡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선수는 그냥 여유 있게 빠져 나가게 네. 는 범위를 가지는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예요, 수비는. 근데 하나하고 롯데를 보면 하나는 지금 그 아까 제가 비교해 드렸던 네, 네.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가서 잡을 수 있는 것도 그냥 빠져 나간단 말이에요. 롯데도 다른 수비 범위가 좁은 선수가 유격수에 있으면 그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아예 내야수가 그 근처에도 못 가니까 아 이거 못 잡는 타구나 이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저희들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해설하는 사람들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프로야구 팀이면 프로야구 선수면 그래도 소위 비싼 돈을 내고 들어와서 야구를 보는데 좀 수준은 그 정도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못하면 그냥 일반 레크레이션하는 사회냐고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 롯데와 하나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롯데는 아마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학주 선수가 얼마나 더 좋은 정신력을 가지고 나 무조건 유격수에서 수비만 잘해줄게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막 타격에 욕심내고 이러면 수비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안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수비만 잘하면 돼라고 감독이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하면 이학주 선수는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있거든요. 이학주 선수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하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본인이 제가 그렇게 야구라는 걸 여러 보고 있으면 공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비도 등한시하는 거예요. 수비도 무성의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건 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너는 그냥 수비. 그러다 보면 공격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뭐 사안타 경기도 하고 네. 막 그러잖아요. 제가 뭐 말씀드리잖아요. 사출루. 예. 천하의 이정우, 뭐 이종범, 뭐 이대호 모든 다 정말 잘 친다는 양이지 경기 못 나가잖아요. 네. 다 꽝이에요. 경기 나가는 것이 결국은 자기 성적을 만들 수 있고 기술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학주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떤 선수도 다 마찬가지예요. 경기 안 나가면 그냥 피처스에 있으면 그냥 피처스 선수고 1군 나와서 경기 나가면 1군 선수 만들어져 가는 거고 그러면서 스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학주 선수가 생각을 좀 단단히 고쳐먹고 한다고 한다면 롯데가 조금씩 변해가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경험이 많은 김태형 감독이 이제 선수들을 잘 정리를 해서 좀 더 탄탄한 팀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네. 이 정도인가? 이 정도일 거란 생각을 못했겠죠.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왔겠죠. 이제는 귀에 들어오겠죠. 보면 네. 보는 거랑 생각하는 게 완전 다르니까. 겉에서 보는 것과 네. 처음에 막 캠프 때 보는 것과 지금 현 시점에 보는 건 완전히 다를걸요. 완전히. 그래서 조금 더 김태형 감독이 그런 부분에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요. 뭐 다른 사람들 잘 치고 있는데 욕심 부리지 않고 하면 감독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프로야구인지 사회야구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오승환 선수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유리한 점은 선수가 더 유리하다고 봐요. 지금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니 KBO 분들도 다 보시니까